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5,000달러 돌파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24,000달러 중반에 자리한 오버헤드 저항을 다시 뚫어낸 상태여서 어쩌면 이번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한 번 더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도전해서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5,000달러를 뚫어내면 이후에는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이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승 모멘텀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워낙 연초부터 거시경제 환경을 둘러싼 리스크가 워낙 많아서 기존의 기존의 리스크들이 해소되거나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하지 않거나 그래야 가능할 것 같은데, 먼저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의 대만 침공 이슈는 막 다급하게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으려나 봅니다. 지난달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쟁할 의사 없다, 이런 점을 밝혔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역시 이 짜고 치는 고스톱, 참 재수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 자체는 갑자기 막 터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양국 정상의 11월 정상회담 가능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마치고 또 시진핑 주석은 당 대회에서 3연임을 마치고 이렇게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11월 중순에 G20 정상회의가, 또 그 직후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발리나 태국 방콕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쟁 벌여봤자 양국의 경제 피해 모두 간단치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최대 잠재 리스크 가운데 하나였던 대만 침공 이슈는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아주 흥미로운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에 디지털 루블 CBDC 테스트를 시작한 것을 필두로 2024년에 모든 은행의 디지털 루블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런 점을 밝힌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은행의 정확한 범주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024년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시점이라는 데 있는데, 새로운 혁신의 적용과 푸틴의 정치적 노림수가 러시아 국내에서도 아주 절묘하게 섞여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위기를 보면 브릭스 공용통화 논의가 조만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CBDC 적용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선두에 서 있는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본격 CBDC 적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면서 어쩌면 정말 아주 머지않은 시기에 지금과는 사뭇 다른 통화 패권의 양상을 확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최대 화두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뚫어낼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과 거시적이고 미래적인 상황 변화 가능성, 이런 여러가지 소식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이 꽤나 전폭적인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능할까 싶었던 2,000달러 돌파 시원하게 이뤄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6% 수준, 24시간 동안 6% 수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달러 지지가 확인된 뒤에는 하락 추세선 라인인 2,400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이 현재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 역시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려 21%를 돌파해낸 건데, 지난해 전고점 당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2%대였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지금 이더리움이 꽤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강세를 이렇게 보이면서 당연히 주목되는 부분은 알트 불장을 어느 정도 견인해낼까 하는 부분입니다. 도미넌스 상승과 더불어서 이더 BTC 비율 역시 추가적 상승 여력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런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쉬는 이더 BTC 차트를 보면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슷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과거에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급격히 상승한 이른바 페이크아웃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이 딱 페이크아웃 직후의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상황처럼 반복이 된다면 페이크아웃 직후에 엄청난 랠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더리움 IPFS 기술을 도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크립트 보도 내용을 보면 대만 디지털 부처는 내부 인프라를 보호하는 이더리움 IPFS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에 중국의 사이버 공격 정황이 포착되면서 대만 내부에서 상당히 부글부글했던 그런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디지털 발전부 탈펑 장관은 펠로시 의장 방문 이후에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던 날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새롭게 도입된 보안 시스템은 공격에 뚫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1초도 멈춘 적이 없다. 글로벌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글로벌 웹2 백본 네트워크에 연결된 웹3 구조를 사용한다. 만약 이게 중단된다면 이더리움에서 NFT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큰 게 대만 정부가 단순히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뭔가를 구축한다라고 해도 주목받기에 충분한데,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더리움 기술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밝혔다라는 점, 이런 점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채택과 적용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하나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만으로 하여금 이더리움 기술까지 채택하게 만든 중국,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침공에 대한 글로벌 우려를 키웠던 중국, 그런데 어쩌면 이게 다 뻥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전쟁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불특정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지금은 전면적인 위기가 닥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 보는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이 같은 시진핑 주석의 멘트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분위기가 꽤나 험악했나 보다, 이렇게 비춰졌었는데 실상은 이렇게 속내 다 까놓고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2시간 넘게 수다를 떨면서 했던 겁니다. 아무튼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믿어서도 믿을 수도 없는 또 그런 종족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발언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평화와 안보 유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고 하는데, 다만 시진핑이 좀 화가 나긴 났나 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을 중국 통제에 두는 것을 중국 부흥의 비전으로 삼았던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이루어진 것에 꽤나 좌절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황 정리를 하면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속내까지 까보이면서 전쟁 안 할 테니까 펠로시 대만 오지 못하게 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펠로시의 방문을 그냥 냅뒀고, 이게 열받아서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에 탄도미사일도 쏘고 항공기, 군함 띄우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 겁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대만 침공이 당장 급박하게 막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 대결을 펼치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전화회담에서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점은 11월인데 바이든은 중간선거 어쨌든 마무리하고 시진핑도 당대회 통해서 3연임 정리하고 그렇게 직접 만나자는 겁니다. 특히 11월 중순에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또 그 직후에 태국 방콕에서 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아마도 이때 두 정상이 공식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 소리 할진 모르겠지만 시장에 안도 시그널 좀 제대로 날려줘서 연말 증시 또 비트코인 모두 랠리 상황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아주 재미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에 모든 은행에 디지털 루블 CBDC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러시아 중앙은행이 밝힌 겁니다. 이미 올해 2월부터 디지털 루블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전폭적으로 전체 적용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에 모든 은행과 신용기관을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 연결할 것이다,
2023년에는 제한된 참가자 그룹에 의해서 거래를 위한 디지털 루블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베타 테스트를 수행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CBDC 배포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무부가 준비가 되는 대로 소비자 대 정부, 기업 대 정부, 정부 대 소비자 이런 방식의 지불 기능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는 비은행 금융 중개자와 금융 플랫폼과 교환 인프라의 통합과 더불어서 디지털 루블에 대한 오프라인 모드도 도입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은행은 디지털 루블을 도입하는 단계적 과정은 시장 참가자에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통화를 사용해서 국가 간 외환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는 다른 중앙은행들과도 협력할 것이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게 참 주어를 바꿔주면 어디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전략적 로드맵 같은데, 이런 혁신적 기술 도입에 대해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이 푸틴의 러시아라는 게 참 웃기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접근이 꽤 영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2024년이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푸틴으로서는 혁신적 사회 발전의 리더라는 컨셉을 당연히 얹고 싶어 할 것이고, 안 그래도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짜증나 죽고 싶을 텐데 이렇게 하나둘 자체적인 송근망을 주체적으로 구축한다라는 점은 사실 푸틴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활용하고 싶은 카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더욱이 2024년은 비트코인 반감기이기도 해서 어쩌면 2024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커런시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스위프트에 대항하기 위한 브릭스 통화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CBDC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선두급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CBDC 개발에 말 그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이 너무 싫은 이란의 경우에는 러시아에 이어서 해외 무역 대금을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는 일까지 이미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은 리플이 증권인의 만에 이런 걸로 싸우면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 놓고 의회부터 SEC까지 이상한 짓 하면서 말들 참 많은데, 미국 밖에서는 이런 내부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논의 대신 혁신 적용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게 참 다소 많이 의외이기도 하고, 이렇게 미국 패권 저물어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 참 자주 갖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리플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덧붙이자면, 일본의 대형은행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신세이 은행이 SBI VC 트레이더와 함께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60 수준의 리플 XRP나 비트코인을 선물로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SBI는 잘 아시겠지만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 현재도 든든한 엄청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이벤트를 놓고 XRP 커뮤니티에서는 은행 가입 선물도 디지털 화폐로 주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는 다 XRP를 디지털 화폐로 간주하고 있다. 세상 어떤 은행이 은행 가입 선물로 증권을 선물하는 것을 봤나?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서 답답한 심정, 미국 SEC의 헛짓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